자, 사업 시행자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번 했죠.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고, 그죠?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인데,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보면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기관은 전부 다 공사입니다, 공사. 각종 공사.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있거든요. 요거는 두 군데만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자로 인정을 하는데,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에 어떻게 하면 나왔냐면요. 철도공사로 하면 나온 적이 있어요. 철도공사가 아니고, 철도공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공공기관이 있죠. 정부 출연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철도공사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있고요. 지방공사는 이제 경기도 도시공사. 바뀌었더라고요. GH 공사로. 서울은 옛날부터 SH였죠. SH.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공이고,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보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려고 하면 면적 얼마를 가져야 됩니까?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100만 제곱미터 신도시를 만드는데 1제곱미터를 가진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의 그 이면에는 얼마를 가진 사람, 면적 3분의 2. 그 다음에 조합이죠. 조합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조합이라는 게 없어요. 수용할 때는 조합이 없죠. 어디에서만 있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어요. 그 다음 민간법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있더라. 착하다 안 착하다? 착하죠. 수도권 과밀을 억제해 주니까 그럴 때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지금 지방 소멸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지방 소멸 때문에 문제인데,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저 태백으로 삼성 본사를 옮기겠다. 라면 태백 전체를 갖다가 그냥 너 마음대로 해봐라고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그죠? SK는 저 어디로 갔고 경북 봉화로 가겠다. 다 주변는 거지.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지방 소멸은 저끼리 만들고 삼성초등학교, 완투쓰리, 삼성대학교 아마 안 되나? 그러면 서울로 오려고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10대 대기업들이 각 지자체별로 이전해주고 어마무시한 혜택을 줘버리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삼성 병원 하나 만들고 그죠? 삼성 병원 가지고 있잖아요. 현대도 병원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 그죠? 그 안에서 뭐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다른 외국하고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저거들이 대학 만들어가지고 저거들이 인력 채용하고, 그럼 서울 아들이 어디로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가겠네. 그런 식으로 하면 지방 소멸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제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업 주체.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걸 갖다가 정책 입안자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니까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발업자, 투자회사. 야들을 뭉쳐가지고 야들을 뭐라 그런다? 민간사업 시행자. 그리고 공동출자법인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공공이나 민간 둘 이상이 출자해서 만드는 법인을 공동출자법인 이래 부릅니다. 공동출자법인은 출자 지분이 공공이 50을 넘죠. 그럼 공공입니다. 민간이 50을 넘어도 민간입니다. 그래서 공동출자법인은 그냥 중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출자 지분이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공이 30%를 냈거든요. 지방공사가 10%를 내고요. 그 다음에 철도공사가 9%를 냈거든요. 근데 민간
건설회사가 51%를 냈어요. 그러면 공동출자법인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맞죠? 이 공공인가 민간입니까? 민간으로 분류해라 이 말입니다. 공공이 세 군데가 된다고 해서 공공으로 넣지 말고 출자 지분이 50을 누가 넘긴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말로 오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되려고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시행자가 됩니까? 사업시행자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로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인데, 요건 암기인데, 요건 나중에 외웁시다. 외우는데 1분이면 다 외웁니다. 자, 하나만 합시다. 도시개발사업 전부 동그라미 1분 안 돼요.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하면 사업시행자가 누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방식에서만 소유자나 조합이 원칙입니까? 환지만 그래요. 환지. 이거 시험에서 옛날에 이렇게 나왔죠.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 OX. X. 도시개발사업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무슨 방식에서만? 환지에서만 그래요. 수용은 안 해요. 그죠? 그래서 환지에서는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아래의 1, 2, 3, 1, 2, 3의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줄만 치놓으실래요? 안 개됩니다. 1, 2, 3은. 지금 안 해야 돼. 외우는데 1분 걸려. 나중에 하면 돼. 체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더라? 환지면 사업 시행자가 누구 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인데, 1, 2, 3의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등에 들어오는 게 보니까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등에는 누구는 안 들어오네? 국가는 안 들어오네요. 국가는 안 들어오네. 그 옛날에 시험 국가가 나온 적이 있죠. 국가가 있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국가 등이랬겠지. 그죠? 국가는 빠지고 지자체 등입니다.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세 가지 사유인데 요거는 센터를 틀만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끝.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바뀔 수 있대요. 변경될 수 있답니다. 변경.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다가 일정 사유, 요 4개의 사유가 있네요. 4개. 4개의 사유가 발생하니까 시행자를 바꿔빼네요. 그죠? 4개. 이것도 암기입니다. 이것도 외우는데 1분 걸립니다. 1분. 암기하는데 1분. 지금 안 해온다. 지금은 안 해온다. 지금은 틀만 잡아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2개인데, 요 2가지가 이제, 이거예요, 이거. 별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더라? 환지를 하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인데, 그쵸. 토지 소유자나, 그렇지.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1, 2, 3의 사유가 발생하죠. 요 3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나 조합에서, 그죠? 누구로? 그렇죠. 지자체 등에 들어오는 게 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가 요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겠지, 뭐. 하고, 여아들이 하는 어떤, 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를 할 때는요,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정 사유가 있으면 공공으로 바꿔빈다, 이겁니다. 그죠? 의미는 그예요. 그죠? 이러면, 환지를 할 때는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인데, 너희끼리 해라. 너희끼리 소유자나 조합이 소유자가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데 일정 사유가 있으면 너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역량이 부족하든지 뭐 등의 사유가 있겠지.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바꿔빈다? 공공으로 바꿔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누군가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A가 돼 있어요. 지정이 돼 있어. 근데 1, 2, 3, 4의 4가지 사유가 발생하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야로 바뀌는 거예요. 변경이에요, 변경.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는데 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겠어? 그냥 문제가 있겠죠. 뭐 게으르든지 뭐 사업을 안 하든지 뭐 그죠. 그다음에 맨날 그죠 일 안 하고 맨날 누워가지고 집에서 엑스레이 찍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 뭐. 뭐 그거 알겠습니까? 그거 다요.
자, 그래서 시행자 변경사유는 사업시행자가 누군가로 지정이 됐다가 사업시행자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유는 여러분들 금방 외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변경 4개 체크하면 되시고, 대행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대행. 이것도 시험에 잘 내. 대행이 뭐야? 대행. 요거 정비법과도 나옵니다. 대행이란 말이 시험에 여기 이상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번 나올 때 됐거든요. 지금. 참고로 작년에 사업시행자 파트에서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되는 경우 변경, 대행 등등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내거든요. 그 작년에 안 나왔어요, 야들. 작년에 야들 안 나왔습니다. 내가 그까지만 얘기했어. 내는데 안 나왔다고 내가 그까지만 이야기했어. 나머지는 여러분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이 뭐야? 대행. 대행. 그렇지. 대행이죠. 원리 말면 돼요. 대행이야. 도시개발 사업. 뭐냐면 목차가 무슨 사업에? 도시, 개발, 사업의 대행이잖아. 대행이 뭐냐면 대행이 뭐야? 대신 한다. 이게 대행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바뀌었네. 똑바로 안 쓰나? 그죠? 저기 똑바로 안 쓰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말이야. 그죠? 대신 행한다. 이래 돼야 되겠죠. 그죠?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해요? 아니, 금방 봤다, 아이가. 그죠? 사업시행자가 하잖아, 사업시행자가.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신도시라는 걸, 여러분들도 신도시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신도시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신도시는 대부분 누가 사업을 했어요? 신도시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공공에서 만들었어요. 주로 이제 하는 거는 주택공사가 수용해가 만드는 걸 제일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가 했다? 공공이 했다, 이거죠. 공공이 했는데 이를 맞아? 대신하자. 누가 대신할까요? 공공이 하는데 공공이 대신하진 않겠지. 누가 하자? 그래, 민간이죠. 그래서 누가 대신하냐면,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끝. 왜 이게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공모를 우리가 넣은 적이 있어요. 공모. 기억납니까? 개발계획의 공모. 이거 아까 나왔죠? 우리 앞에서. 기억 안 납니까? 안 나도 돼. 괜찮아. 한 주가 지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기억하겠노? 좀 전에, 1시간 전에 배운 것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한단 말이고. 자, 공부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요. 146을 봐요. 146. 을 보시면 맨 상단에 공모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요거 할 때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정권자는 창의적인 도시개발 사업, 효율적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다가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공모를 하면 제가 누군가가 응모한다고 했죠. 상금 탈라고 응모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그렇죠. 사업을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거 도입할 때 이거 같이 들어왔어요. 공모란 말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없었는데 들어오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급들 있잖아요. 그죠? GS, 현대, 삼성, 그죠? 롯데, 대림, 대우 이런 건설회사들이 기술력이 세계 탑입니다. 탑. 그냥 뭐 세계 1등 근처에 간다가 아니고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려운 다리 공사, 토목 공사는 누가 다 입힌다? 우리나라가 다 입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 그죠? 마리나 베이 샌즈인가 하여튼 그 호텔이나 있잖아. 그거 누가 지었어요? 우리나라 지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두바이에 가면 웬만한 호텔들은 우리나라가 다 지었다. 알고 계시죠? 일본이 지은 거 아니고 우리나라 지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지 수준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실제로 동남아나 중동, 어디입니까? 중앙아시아 쪽에 가보면 하나의 그 건설회사가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얼마 전에 TV에 놓은 게 아니고 신문에 제가 봤는데 베트남에 누가 만든 하나건설이 하는가? 건설에서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베트남에서 신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만들고 있는데 그죠? 완전 압도적인 탁월한 형태, 탁월한 그 원스톱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고 있다. 건설에서 한계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했냐면 공공주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어때요? 처음에 만들 때는 획기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드는 신도시들이 비슷비슷합니까? 아주 뭐 획기적인 게 나옵니까? 비슷비슷하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좋은 안들을 가지고 있냐면 민간이 좋은 안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해가지고 다양성을 좀 추구하자. 라고 해가 만든 게 세 개를 넣는데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는데 여기 첫 번째가 공모고요. 두 번째가 대행입니다. 세 번째가 원형지라는 게 있어요. 원형지 나중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들어오는데 그 세 가지가 들어오는 목적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안들을 채용하자 이겁니다. 이게 다요. 그래서 공공이 개발 사업을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넣자. 그래서 민간이 잘하는 분야를 대신케 하자. 그게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이죠.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대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대행자가 될 수 없는 자가 누구예요? 공공이지 뭐. 공공이지. 근데 그 책이 없어요. 그거는 책이 없어. 그게 뭐라는 줄 압니까? 책이 없는 거 나왔다 이래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 얘기하지. 왜? 자기 책에는 다 1, 2, 3, 4, 5, 6, 7, 8은 대행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런 문제 안 나와. 해석론으로 문제를 던져버린다니까요. 책에 없는 문제는, 법 조문에 없는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법 조문에 없는 문제는 시험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죠? 단지 해석론을 낸다, 해석론. 그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행이란 말이 나오면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이란 말이 나오면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주로 했는데 누가? 민간이 대신하자. 그럼 민간이 잘하는 걸 대신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뭘 대행하느냐? 민간이 잘하는 게 뭐야? 민간이 잘하는 게? 설계를 갖다 공공이 잘해요? 민간이 잘해요? 그렇죠. 민간이 훨씬 잘하죠.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거 여러분들 뭐 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아파트 지었다라고 하면 어디가 설계가 좋습니까? 민간의 설계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빼내죠. 막 이상한 뭐 문 하나 여니까 막 이상한 창고도 나오고 막 하여튼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빼낸단 말입니다. 그죠? 뭐도 잘합니까? 분양 잘하죠. 분양. LH 분양 잘합니까? 못합니다. 삼성 분양하는 거 보면 막 사람 혼을 빼놔빼죠. 내가 사인했다고? 자고 올라니까 사인하고 나온 것이. 자고 올라니까 계약금 내래.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 혼을 확 빼놓죠. 그러고 사인하기 전에 뭐 잔뜩 준단 말입니다. 잔뜩 줘가지고, 그죠? 다 뽑아내죠. 그걸. 그리고 주면 뭐 받아내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받았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사인하고 오죠. 자, 그래서, 지금 다 했습니다. 이게 대행입니다. 나중에 어디 가면 나오냐면요. 정비법과 또 대행이 나오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개발, 재건축 대행은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이 대행입니다. 한번 해볼게. 원리를 알면 이거 쉽다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 대행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는데? 조합이 하지. 누가 하겠노? 조합이 하겠지. 아이가. 그죠? 근데 조합이 하는데 대신하잖아. 누가 대신하겠노? 공공이 대신하겠네. 와. 저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니까 뭐 대신하는 거 알겠나? 이게 다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고 단어가 나오면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외우려고 좀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번만 껌 씹듯이 한번 씹어봐요. 그러면 그 의미에서 단물이 쭉쭉쭉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을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6과목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데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한순간만이라도 자꾸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리관계 분쟁으로 막 다투고 막 이러면 공공이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행은 개발법에서 대행이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이 두 개를 이야기하냐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대행을 물어봤을 때하고 정비법에서 대행을 물어봤을 때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은 공공이 도시개발 사업을 주로 했으니까 민간이 잘하는 분야를 민간이 대신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비사업에서 대행이란 말이 나오면 정비사업은 누가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렇죠, 조합이 하는데 우리가 대신한다. 누가? 공공이 대신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행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가지고 여러분들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볼게요. 대행자.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시행에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계나 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게 누굽니까?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닙니다. 등으로 하여금, 이 등에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다 민간이에요, 민간. 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행할 수 있는 일이 보니까 뭐 나오죠? 자, 설계, 그 다음에 부지 조성공사, 그 다음에 기반시설공사,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는 거? 분양하는 거. 요 네 개를 대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행자 선정할 때는 뭐 그냥, 그죠? 수익에 가면 안 되겠죠? 선정할 때 보통 뭐 일반적인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경쟁입찰 아닙니까? 어디 가도록 경쟁입찰 해야지. 당연히 경쟁입찰 해야지. 수익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규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의미만 얻으십니다. 규약이거든요. 규약. 규범입니다. 규범. 자치규범인데, 자치규범을 부른 명칭이에요, 명칭. 여러분, 개모임에 가면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개모임에 가면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친구들끼리 개모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창회 같은 것도 일종의 개모임이고, 뭐 등등이잖아요, 그죠? 그 개모임, 우리나라에서 개라는 문화가 형성된 지가 상당히 수백 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백 년이 뭡니까? 1000년이 넘었죠?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개모임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규범. 있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규범이 있잖아요. 집에도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관습법으로 존재한다니까요. 관습법으로 존재한다고. 나 아버지한테 달려들면 안 된다. 아니, 달려들면 안 되는데 달려들었다라고 하면 싸대기를 때릴 수 있다. 근데 그게 명시적으로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잖아. 묵시적으로 되어 있잖아. 아이가. 맞잖아. 아이가. 그죠? 그리고 애가 겨울이 됐어. 그러면 옷을 사준다, 안 사준다? 사준다. 그 규범이잖아. 없으면 못 사주지. 없으면 뭐 안 사주는 게 아니고 안 사주는 거하고 못 사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웃어요?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아니,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그러니까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성문의 법이라는 거는요, 상식의 최소화라고 하거든요. 상식으로 해결되는 것들은 법 조문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상식에 있는 것들이 법 조문에 들어와서 그래요. 상식에 있는 것들이 법 조문에 들어오면 안 돼. 그건 상식선에서 도덕으로 해결해야 돼. 근데 이렇게 우리가 AI가 있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걸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옛날에 상식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예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원에도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학칙. 불문율로 있잖아요. 불문율로. 불문이 아니에요. 성문이 있네. 여러분들 학원 등록할 때 밑에 깨알만한 글씨로 돼 있는 거 보셨나요? 안 봤습니까? 사인 안 했어? 사인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규범에 위반하죠? 그러면 바로 퇴학 조치합니다. 퇴학.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시켜서 드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먹어도 돼, 안 돼?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안 드시잖아.
그렇잖아요. 그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아닙니까? 그 누가 짜장면 시켜서 먹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쳐다보겠죠, 이렇게. 쳐다보는 게 두 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미쳤나, 저게? 두 번째는, 어이씨, 맛있겠네, 씨. 그럼 나도 할까? 그럼 A가 했는데 B도 하는 거지. C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에 넣는 거예요. 그 규범에 넣는다고. 규범에 뭐라고 넣냐면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태학 조치한다. 그리고 누가 피자를 시켜 먹는 거야. 어이씨, 뭐야, 이거. 아니, 규범이 만들어진 이유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짜장면 하니까 이게 안 되네. 포괄적으로 넣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넣는 거지. 이거 음료수를 먹는 거야. 아씨, 음료수는 음식이가 아이가. 또 이래도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아니, 법이라는 게 다양화되고 판례가 나오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라니까요. 그런 이유로 판례가 나오고 법 조문이 다양화된다고. 그게 법이 만들어지기 시초라니까, 시초. 그게 뭐냐면, 규범이라는 게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좀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교재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규약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행규정이라고 돼 있죠. 그게 명칭인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규약이라는 것은요. 규약은 뭐를 규약이라고 하냐면 내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꾸 앞에 웃어가지고 네. 못하겠어. 못하겠어. 규약이라는 것은 수업할 때 웃으면 돼, 안 돼? 돼. 돼. 그거는 괜찮아. 그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엄청 좋은 일입니다. 분위기를 떼어주잖아. 그죠? 근데 수업하는데 그냥 막 완전, 오만 인상을 다 그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유퀴즈인가 아마 어딘가 내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ADHD 이런 전문가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나와서 막 설명해 줬거든요. 참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던데, 그분이 남자 중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대요. 저도 외부 강의를 갔다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요청이 들어오면 갑니다. 그럼 강의를 갔다 어디 들어오면 제가 고민도 하고 잘 안 가냐면, 어디 가면 안 가냐면, 공무원 상대로 한 데는 거의 안 갑니다. 공무원 상대로 하면, 와, 죽음입니다. 기가 완전히 빨려가지고요. 한 시간 수업하고 나면, 한 10일이 아니고 10시간 특강을 연속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박수도 절대로 안 치고, 피드백도 절대로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주고. 그리고 표정이, 뭔데? 뭐 이런 식의 표정입니다. 무서워요. 근데 공무원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군지 압니까? 중2. 여자가 아니고 남자.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했대요. 이분은 우리나라 정신과 최고 권위자로서, 그 다음에 명의로서 서울대학교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니까. 애들이 앉아가지고, 서울대네. 애들이 뒤로 거의 45도로 제끼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거지. 와,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중2는 원래 그렇대요. 중2 내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합니까?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중2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를 찍으면 저는 모르는데 내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중2, 특히 남자 중2 내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아니랍니다. 사람이 아니고 전두엽이 이상하대요. 전두엽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지금 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 많이 웃으시잖아요. 되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수업을 듣는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목적. 그 목적이라는 게 지식을 습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는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안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걸 할까 안 할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다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연관성이. 제가 규범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죠? 이런 규범들이 만들어지고 법 조문들이 생겨날 때는 그 생겨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조문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은 법 전공자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쌤들이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 걸 잘 귀담아 들으시면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베이스가 잘 깔립니다. 잘 깔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때 되게 지금 이제 초반부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암기를 자꾸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요, 암기를 자꾸 해버리면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고,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고 나면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양성이 깨집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암기는 언제 하시면 되냐면 8월달 이후에 하세요. 8월달 이후에. 8월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8월 이후도 빠르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하다 보면 자꾸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치교육이란 말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 학원에도 학칙이 있고 계모임에 가도 그죠? 회칙이 있고, 어디를 가 동창회 가도 회칙이고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약. 그 다음에 시행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 자치규범인데요. 정관은 아시죠? 어디에 만드는 거냐면 조합에서 만드는 자치규범입니다. 그 자치규범은 누구한테만 구속력이냐면 그 구성원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규약하고 시행규정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규약은요, 약속된 규범이에요. 약속된 규범. 그래서 계약할 때 약자를 계약할 때 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둘 이상의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만드는 규범이 뭐야? 규약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정은 공공이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런들끼리 싸울 수 있으니까 미리 만드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시행규정인데, 이거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봐봐요. 토지 소유자 둘 이상이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어쩌는지라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 둘 이상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규약을 만들어야 돼요. 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그죠?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그 다음에 지자체가 세 군데가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로로로 하면서 규약을 만들어서 어쩌는지 맞아, 틀려요? 그죠? 뭐, 시행규정. 그래서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다. 조합이 만들면 뭐라 그러고? 정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와요. 규약. 지정권자는 소유자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소유자가 민간 사업 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뭘 만든다?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규약은 누가 만드는 거? 민간. 시행규정은? 그렇죠. 정관은 됐죠. 그거 마시면 돼요. 자, 여러분 어디로 한가 보시냐면, 오늘 할 건데, 어디로 가 보시냐면, 209페이지 가 볼래요? 209. 그냥 똑같으면 또 나와요. 209. 정비법이죠. 자, 뭐라 놓습니까? 맨 밑에 11번 보세요. 11번. 정관등이라고 나오죠. 정관등이 뭐냐면 정관을 포함해서 등등등이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40조 규정에 따라서 조합이 만드는 뭐예요? 정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 여러 명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있다. 그러면 뭐래요? 규약. 그 다음에 시장군수, 주택공사, 신탁업자 공공이죠. 만들면 뭐라 그런다? 시행규정.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아주 유치하게 낼 때는 이렇게 낼 수 있다니까요. 자, 다음, 정관등이나, 자, 정비법상 정관등이라는 것은, 그죠?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시행규정. 이렇게 하면. OX. X. 용어입니다, 용어. 그죠? 그래서 그 용어를 좀 알아두시라. 이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요거는 용어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어. 그러나 법인의 설립과 사업 시행인데 요거는 이제 공동 출자 법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조합으로 봐야 됩니다. 조합. 여기서 배울 거는 조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합이거든요. 위탁, 신탁 됐고요. 자, 조합입니다. 시험에서 웬만하면 나옵니다. 웬만하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에서는 조합이 몇 번 나오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조합이 또 나오냐면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 가면 또 나오냐면 주택법,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조합은 셋 다가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단일 영역으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합입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올 때는 5문제까지 40문항 중에서 5개가 조합입니다. 근데 조합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비슷하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발법상의 조합이나 정비법 조합이나 주택법 조합이나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을 할 건데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몇 명? 7명. 7명 시험에 나와요. 이상이 대통령상을 포함한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 도시개발법에서는 뭐 모르겠다 이러면 누가 한다고 했어요? 지정권자. 됐죠. 그래서 몇 명이 모여야 돼요? 7명. 그래서 왜 7명인데? 그러니까 정비법 가면요 5명이에요. 개발법은 7명. 그 개발법은 왜 7명이냐면 개발법이라서 7명이에요. 개발법이라서 7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개발법이니까 7명이다. 이렇게. 됐죠?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뭘 받아라? 변경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한다? 신고하는데 그 경미한 게 뭔데? 라고 하니까 이 두 개는 경미한 거로 봐서 변경 인가를 받고 신고받습니다.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옮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 방법을 바꿉니다. 공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공고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공고하는 방법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일간신문을 갖다가 중앙일보에서 동아일보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주소가 바뀝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사 가는 거예요, 여건물로. 그때마다 변경인가를 받고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개는 경미한 거로 봐서 마음 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면적 3분의 2. 소재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자수 계산 방법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계산할까? 네, 하고 합시다. 자, 조합 설립할 때 면적 얼마요? 3분의 2. 소재 총수 2분의 1이죠. 여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만큼의 동의를 받거든요. 이걸 확인하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확인할게요. 147 한번 보실래요? 147. 확인하겠습니다. 도장만 찍을게요. 147.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요건 넣습니까? 그죠? 환지 방식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넣어줘. 면적 소재 총수 2분의 1이죠. 사업 시행자가 국가지회에서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그 밑에 보니까 동의자 수 계산 방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도 동의자 수 계산 방법이 나오듯이 여기서도 동의자 수 계산 방법이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점프 쓰요. 자, 조합을 설립할 때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동의요건이 면적의 소유자 총수 동의를 받습니다. 자,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 안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1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완투가 20만 제곱미터를. 병이 아파트에 살아요. 100명이. 병 1에서 병 100까지가 30만 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가 10만 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지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지죠. 여기 도시개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하려고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개발 계획을 만드는데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2. 소재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받겠죠. 다시 한번 더. 면적이 얼마요?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소재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이 설립되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데 면적 3분의 1을 계산할 때 자 문제가 생겼네.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니까 구 공유지를 포함을 하면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된다? 90만이 돼요. 그죠? 국유지하고 공유지를 포함하니까 10만, 20만, 30만, 10만, 20만 이라면 그죠? 1, 2, 3, 1, 2 더하면 9가 나옵니다. 90만이 되겠죠. 근데 국 공유지를 빼버리죠. 빼고 계산하면 사유 토지만 계산하면 60만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값이 달라져요, 이게. 맞습니까? 예. 두 번째,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했거든요.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자, 을완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을투 맞죠? 그죠? 그럼 소유자가 여기서 2번지에서 소유자가 몇 명이 나와요? 2명입니까? 1명입니까? 이 문제가 제기되겠죠. 공유일 때는 그럼 사람 머릿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봐요. 병1에서 병 100까지가 있거든. 그죠? 3번지를 가지고 있는데 3번지가 30만 제곱미터인데 여기 아파트를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아들은 토지는 뭐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죠. 토지는 공유잖아.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 구분 소유권.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머릿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국가를 갖다가 머릿수 계산할 때 넣어줄 것인지.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요걸 해결해야지 면적 3분의 1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계산법이 시험에 나오는데, 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면적을 계산할 때는요, 국 공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국 공지를 포함해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면적이, 여기에서 보면 토지 면적이 얼마가 된다? 90만이 됩니다. 그 90만의 3분의 2니까 찬성한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요? 60만 제곱미터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죠? 국 공지가 포함되니까 소유자 총수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죠? 두 번째, 공유일 때는 사람을 몇 명으로 계산하냐면요, 한 명으로 계산해야 돼요. 몇 명으로 계산한다고요? 한 명. 공유일 때는 몇 명? 한 명.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한 명. 한 명. 그 2번지에서는 소유자가 몇 명이 나와야 돼요? 한 명. 한 명.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부부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요즘 아파트 공유도 많이 하고, 뭐 단독주택도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부가 공유하고 있으면 조합은 몇 명입니까? 한 명. 공유일 때는 한 명이라니까.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얘들은 지금 병은 공유하고 있어, 나와 있어. 하고 있죠. 근데 토지는 공유하고 있는데, 토지는 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각각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공유일 때 한 명이라 했으니까 요 3번지 병도 한 명으로 계산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공유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건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각각으로 계산을 다 해줍니다. 각각. 그죠? 이게 계산법입니다. 계산법.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국공지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공유일 때는 한 명. 공유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이죠. 그럼 전체 면적이 얼마야? 그렇지. 전체 면적은 얼마? 90만 제곱미터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돼요. 플러스 앤드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소유자가 몇 명이 나와요, 지금? 지금 요 토지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 소유자가 몇 명이 돼요? 100. 그렇지. 그죠? 104명이죠. 여기서 몇 명? 한 명. 2번지 한 명. 3번지 100명. 4번지 한 명. 그러니까 몇 명? 104명의 얼마? 2분의 1이 찬성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충족하려고 하면요, 면적은 얼마가 찬성해야 되고 60만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소유자는 몇 명이 나와야 돼요? 52명. 이게 동시에 충족이 되면 조합이 설립될 수 있고 개발 계획이 통과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요 숫자는 나와 있죠. 그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조합 총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 한번 들어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하자. 을이 하자. 안 한다. 병이 하자. 국가가 안 한다. 그 다음에 하자. 아니다. 국가가 오케이. 서울시에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 한다 이랍니다. 그럼 조합 설립될 수 있어 없어요? 응? 안 되네요. 10만. 찬성한 사람의 면적을 봐야 돼. 10만, 30만, 10만. 그죠? 얼마요? 50만이죠. 어디에 탈락한다? 이거 탈락해버리죠. 이거 탈락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탈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불가, 개발계획 통과 못한다 이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면적과 찬성한 사람의 면적과 소유자 총수를 계산해 가지고 요 요건을 통과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죠. 병에서 찬성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다른 데서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를 할 때는요. 어떻게 동의를 받냐면 동의를 받는 방법인데 가벌병, 그다음에 국가 서울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회를 소집하잖아요. 그죠? 온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게 돼 있냐면 누구한테 먼저 사유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요. 사유토지한테. 누구한테 먼저 간다고요? 사유토지.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는 어디 가 있어라? 사무실에 잠깐 차 한잔하고 있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들어온다? 사유토지부터 먼저 앉아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개발 계획을 만들고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오케이, 을도 오케이, 병도 오케이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60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152명 이상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102명이 찬성했잖아. 그러면 야들 어디서 사무실에 있죠? 야들은 그 집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사유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동의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그때는 뭐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면적 통과해서 못했어? 못했죠. 소유자는 통과했죠. 소유자는 101명이 찬성했다니까요. 근데 면적에서 탈락했다고. 됐죠. 그러면 조합 설립할 수 없어요. 됐죠. 그러면 야도 이제 가는 거야. 요 동행을 들고 자, 사무실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모른 척 하면서 둘이 차 한잔 마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온나 이래 하는 겁니다. 앉혀놔 놓고 자, 요런 취지로 개발 계획을 만들고 요런 취지로 조합을 설립할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자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안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최종 결렬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서울시는 하자 그러고 국가는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는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사유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동의요건에 미달하죠. 그럼 누구한테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가서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자, 요 원리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나중에 정비법 가면 써먹습니다. 정비법 비슷한 게 나와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데 갑이 다 세대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 혼자서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걸 갑이 다 세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갑이 이걸 팔았어요. ABCDF에게. 그러니까 갑 단독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가 ABCDF에게 팔고 ABCDF로 구분 등기가 돼 버렸어요. 자, 질문. 한 명입니까? 6명입니까? 갑이 이걸 매매했다니까요. 매매를 해가지고 ABCDF가 구분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는 원래는 한 명이었죠. 그죠? 근데 구분 소유자는 각각이라고 했거든. 그럼 한 명이냐 6명이냐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자, 한 명으로 생각하시는 분. 6명으로 생각하시는 분. 한 명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6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총합은 전체 인구가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총합이 전체 인구가 안 나와. 그러면 뭐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권한 사람이죠, 기권. 기권은 왜 할까? 그렇죠. 뭐 이유가 있겠지. 그거 뭐,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한 개도 안 궁금하다. 자, 그렇죠. 근데 참석을 하면 좋지. 이거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야가 이 매매를 언제 했냐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만약에
12월 29일 됐거든요. 근데 야가 매매를 해가지고 구분 등기를 한 게, 그죠? 1월 3일을 했어요. 25년. 그러면 몇 명이야? 6명이죠. 됐죠? 근데 29일 날 지정을 했는데, 야가 구분 등기를 한 게 1월 3일이 26년 1월 3일이라. 그럼 신도시가 지정되고 나서 분할해가지고 팔아버렸죠. 그러면 그때는 몇 명? 1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구분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유자 수가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한다고 하니까 나대지에다가 원룸 지어가지고 분양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걸 개수만큼 줄 것이냐 하나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 동네 안에서. 많죠?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가요.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뭐 지어빈다? 빌라 지어요. 빌라 지어가 분양한다니까요. 그러면 빌라 분양할 때 나중에 재개발 아파트 받는다고 분양을 해버려가지고 피 받고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1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때 달라요가 답이라니까요. 그걸 언제 하느냐가 문제라고. 그럼 결국 반대로 해서 가면, 야, 그거 하는 시기만 알아도 떼돈은 벌겠네. 그렇지. 옛날에 그가 떼돈 벌었다고. 지금은 그런 것들 못하게 다 막아놨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시기들이 굉장히 불명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입니다. 언제냐니까, 언제 하면 안 된다? 알고 나서 하면 안 돼요. 얘들이 알고 나서 사죠. 그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고 나서 하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모르고 하면요. 돼요. 알고가 뭔데요? 에이구, 선이. 모르고, 악이, 있죠. 아니, 법리는 똑같다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알고 모르고를 주관적으로 해야 돼? 객관적으로 해야 돼? 그렇지, 객관적으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아까 공람 공고했죠? 그죠? 공람 공고를 이후에 하면, 그게 만천하에 일간신문에 공고했잖아. 그죠? 만천하에 알려서는 알려서. 알려졌죠? 네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는 그건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럼 그 이후에 하면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전하면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면적 3분의 5 소유 총수 2분의 1을 외우는 건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원리가 중요합니다. 자, 면적 계산할 때 국, 공지, 포함 제외. 포함.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공유일 때는 몇 명? 1명. 공유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는 몇 명? 각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라고 알려지고 나서 즉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죠. 증가된 사람은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사유토지. 부족하면 누구한테 간다? 그죠?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는 막도장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인감도장을 찍고 무슨 증명서를 첨부해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자, 보세요. 자, 노네요. 면적을 산정할 때 국, 공유지를 뭐 한다고 돼 있네요. 포함한다. 어이구. 그 다음에 공유를 하는 경우 있죠. 공유를 할 때는 대표자 몇 명? 1명. 대표자 1명만 됩니다. 자, 다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는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1명이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1명이 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갑이 1번지도 가지고 있고 5번지도 가지고 있다. 몇 명이더라? 1명. 무조건 1명. 1명.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갑과 을이, 봐요. 1번지를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5번지도 갑을이 공유를 하고 있다 이거요. 공유한 사람이 동일한데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몇 명을 본다? 1명이 당연한 거죠. 공유는 하나.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언제 이후에 공람 공고일 이후에 공람 공고 네모 형광펜 요때 형광펜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온 동네방네 형광펜 쓰지 말고 형광펜 형광펜 포인트입니다. 공람 공고일 이후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있죠. 언제 하면? 공람 공고일 이후에 하면. 소유자 증가했죠?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반대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하면 돼요? 언제 하면 사람 취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공람 공고일 되기 전. 공람 공고일 후를 다른 말로 하면 알고 나서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알려지고 나서 악이.
그럼 처음 민법 공부할 때 선의하기 이런 것도 어려워요. 근데 법대 1학년들도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어렵죠. 똑같아요. 누구든지 처음 할 때는 어렵습니다. 처음 할 때. 저도 선의하기를 처음에 법 공부할 때 구분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넌 했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좀 옛날에 얘기했잖아. 난 태어날 때 법전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니까. 그 다음에 동의방법. 국공지는 빼고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라고요? 사유 토지 면적과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고 그 면적이나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할 때는 누구한테 간다?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간다. 그리고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는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어디서 빼버린다? 동의자 수에서 빼죠.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뺍니다. 동의한 사람에서 빼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철회할 수 있다 없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죠? 뭐 하기 전에? 신청 전에 해야 돼요. 인가 신청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확정되기 전에 철회해야 되죠.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고 나서 철회하면 안 되죠.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가족 여행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8순이다, 9순이다, 7순이다 이래가지고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손주, 사촌까지 넣어가지고 갑시다. 10명이 가기로 했다니까요. 가기로 했으면, 자, 어디를 갈지를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로 갈래, 국내로 갈래? 그죠? 그래, 해외로 가기로 했어. 해외로 가게 되면 어디? 그죠? 동남아로 갈래, 미국으로 갈래, 유럽으로 갈래? 뭐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 들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6명은 해외, 4명은 제주. 그럼 6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확정이라고. 근데 이 동의한 사람 중에서 갑이 국내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언제 바꿔야 돼? 그죠? 가기 전에 바꾸는 게 아니고 티켓팅 하기 전에 바꿔야 돼요. 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는 누구나 다 아는데 언제 해야 된다? 확정되기 전. 이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처리는 항상 언제 된다? 확정되기 전. 갑이 이제 하려면 그때 해야 됩니다. 비행기 티켓팅 다 하고, 그죠? 숙소 예약까지 다 끝내는데, 그죠? 처리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가서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서 놀러 가가지고 궁시렁궁 나는 오기 싫었는데 하면서 궁시렁궁 쌀국수 먹으러 가자 해놔놓고 가가지고 궁시렁궁 하는 사람들. 여행 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동해에서 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됐긴데 괜히 분위기 깨는 사람들, 그죠? 괜히 뒷북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시렁궁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되죠. 제거. 호텔방 딱 문 잠가놓고 나오지 마라. 왜냐면 떼고 다니면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법인입니다. 법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마고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자연인하고 법인.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됩니까? 인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자연인. 법인. 자연은 언제 사람이 돼요? 에? 그렇죠. 출생. 법인은 언제 사람이 돼요? 등기. 출생신고. 등기라는 건 출생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사람이지 출생신고했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태어나면 돼요. 출생신고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법인은 언제 사람이 된다? 등기죠. 그 밑에 보면 성립시기가 나오죠. 조합의 설립 인가가 있으면 조합을 대표한 자는 인가 받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에서 만다 등기. 조합은 뭐 하면서 등기를 하면 만다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사람이 된다.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된다. 즉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지 이름으로 이제 등기도 할 수 있고 각종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예. 성립한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어떻게 했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OX. X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가 받고 나서 그죠? 뭐 하면 등기하면 성립한다. 사람이 된다. 인가 받을 때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등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합에 관련된 것들은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만다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도시개발법에 있는 조합이 법인 관련 규정으로서 흠결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민법에 있는 법인 관련 규정이 일반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법인을 안 배울 겁니다. 여러분 권리 객체부터 배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법인이 민법에 그게 29조부터인가 30조부터인가 하도 오래돼가 모르겠는데 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70몇 조까지 한 80개 정도 29조부터인가 뭐 그부터 해가지고 70몇 조까지인가 80몇 조까지인가 해가지고 조문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여러분 시험 범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법인 관련 규정이 거기에 있다. 그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이런 거죠.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출정하셔야 되죠. 이것도 재작년에 나왔죠. 의결권 평등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1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몇 표? 한 표. 1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도 한 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경비를 부담한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조합원들은 뭘 부담해야 돼요? 경비. 경비 부담해야죠. 조합장이 먹는 짜장면 값은 누가 내야 돼요? 조합원들이 내야 되겠죠. 조합원들이. 탕수육은 자비로 먹어야 돼요. 요리는 지가 원하는 거고 식대는 필요경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일 때는 아까 의결권 몇 장 준다고 했어요? 한 장. 공유일 때 의결권 한 장. 대표 공유자만 의결권이 있고 구분 소유자는 의결권 몇 장 줘요?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준다고 했죠.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또 났네.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지정한 사람 아까 사람 취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의결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다음에 소규모 토지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조문들이 왜 들어올까요? 상식입니다. 의결권 평등의 원칙이 있다라고 1제곱미터도 한 표, 10만 제곱미터도 한 표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소규모 토지 소유자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요. 왜 들어왔을까요? 차별하니까 들어왔겠지 뭐. 차별하니까. 그러니까 조합 총회에 가지고 10만 제곱미터가 반대했거든요. 근데 1제곱미터가 찬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째려본다는 이야기죠. 그 차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차별하지 마라. 차별했으니까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조합으로 누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누가 된다고요? 토지 소유자. 여러분,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왜? 토지 소유자잖아. 찬성한 소유자 일 안 돼 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있다. 왜? 사유 토지 소유자 일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미성년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성인인 소유자 일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은 누구 됩니까?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되겠지만 당연한 이야기야, 아이가. 그리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이사,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분장합니다. 감사, 회의 감사를 합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내게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외우셔야 돼요. 제가 외우라 소리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거는 외워야 돼. 요 4명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법, 중개사법 공부하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시험이 잘 냅니다, 이거. 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되면 안 돼요.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또는 누구요? 미성년자. 누구예요, 이거? 그렇지.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파산자. 파산자가 누굽니까? 무능자죠. 경제적 무능력이죠. 파산받았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무능력 선고를 받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법률행위 무능자죠. 얘는 경제적 무능자죠. 그죠? 임원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이 되고 나서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요. 그럴 때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도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아파트 동대표 선거하잖아요. 동대표 선거할 때 보면 그죠?
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요 4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에 못 나갑니다. 공직에도 못 나갈 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도 다 결격 사유로 막아나고 4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개 여러 군데 써볼 겁니다. 자, 누구라고요? 첫 번째, 그렇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두 번째, 경제적 무능력자. 세 번째, 권고일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면제되기로 한다고 몇 년? 2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번은 겸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밑에서 나오죠. 대리에서 나오죠. 대리. 겸직 금지. 그리고 자기를 위한 계약. 이번은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하죠. 그럴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것도 민법에서도 나올 건데요. 대리인이 지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을 대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자기를 위한 계약인가? 자기를 위한 계약은 금지라고 돼 있지 않나요? 아마 그래 배운 것 같은데. 맞죠? 그거 똑같습니다.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라. 됐다. 그리고 대의원회가 많은 데입니까? 그죠? 그래서 조합 숫자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 대의원회를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줄짝. 몇 명 이상이면요? 50명. 두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정비법 가면 대의원회는 두어야 하거든요.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둘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대의원회 숫자는 조합원 총수 10분의 1.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을 하면 돼요. 그리고 개발법 시험 문제에서 조합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요거.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요 5개는 제외하고 총회 관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는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5개는 대신 못합니다. 대의원에서 대신 못하는 거 5개요. 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 외우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5개는 총회의 정권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은 경비 부담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짜장면 값은 누가 내야 된다? 조합원들이 내야 됩니다. 연체로 돈 안 내면 연체로 부담해야 되겠죠. 연체로 돈 안 냅니다.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강제징수 하겠습니까? 강제징수 하면 돼요. 끝. 다 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조합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처음 배우는 거라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센터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